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졌는데 사측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9달이 되도록 시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따른 시간 끌기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동우 씨가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는 작업 중 꺼져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크레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본청인 동국제강의 책임이 드러났는데 사고가 난 지 9달이 되도록 정식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3차례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물론 동국제강의 경영 책임자를 입건하는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내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 신랑이 죽었는 지가 벌써 오늘이 275일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는커녕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유족과 시민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발맞춰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약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기업의 명령 체계가 복잡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63회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포항 과메기, 고랭지에서 재배한 친환경 사과,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까지 포항에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답례품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에다 30%가 답례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역시 기부액의 30%가 답례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포항시는 내년도 시행에 맞춰 다양한 특산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출향 인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답례품 대신 포항사랑 상품권이나 포항마켓 쿠폰도 선택할 수 있는데 포항마켓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부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민은 포항시와 경상북도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포항시민이 경주나 안동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기부 권유는 금지하고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정 기부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 기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는 고향사랑 이음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국 지자체, 농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늘리고 애양심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완전히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이 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10%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2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129억 원을 투자해 어울림 문화센터,
울릉 3터 건립, 치유숲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06억 원, 학포 통구미 등 어촌 뉴딜 300사업에 73억 원,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8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 내 한옥이 4년 전보다 2,700채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한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한옥은 5만 8천 채로 2018년에 비해 2,700여 채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의 한옥은 경주가 12,000여 채로 가장 많고 안동 7,000여 채, 영주 4,000여 채 순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막판,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대구 편입과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최종 유치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결론이 난 반면 의성군이 기다리던 항공산단 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요. 신공항 밑그림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성군은 공동 합의문 이행이 먼저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을 유치로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항공 이동수단 확보를 넘어 기업 유치와 관광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공항 도시인 의성은 항공 물류 산업단지, 직접 영향권인 구미에는 항공 정비밸리 유치를, 간접권인 안동과 확대 영향권인 경주에는 국제문화예술제와 글로벌 포럼 개최를 포함해 지역 발전 계획 60여 개를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통합신공항은 어느 한 시도만의 공항이 아니고 대구 경북의 공항이자 또 공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신공항 연계발전 청사진에는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포함한 국제도시 조성 과제 20여 개도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국내의 어떤 역량만으로 지금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외의 국제적인 어떤 인력과 자원들을 경상북도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신공항 유치의 한 축인 의성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군용기 소음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군위군은 대구 편입을, 의성군은 항공 물류 산단과 공항 철도를 각각 요구했지만 최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확정된 반면 의성군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의성군의 불만입니다. 공동 합의는 이행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생각하시는 신공항 연계 지역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달 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 지원위원회는 공동 합의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경상북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무르마는 용역 중이라 하고 비안 지역에는 소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발전 방안이 또 없고 지금 깜깜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이 나온 뒤에야 의성 지역 합의 사항에 대한 밑그림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공항에 땅만 내주고 민간공항 유치 효과는 사실상 군위군에 모두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의성 지역의 의구심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포항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시가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하면 지역에서도 의무 휴업일 변경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행됐지만 포항의 경우 일부 전통시장도 일요일 휴업을 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난달 종료된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2022년 당초 울진사랑카드 예산을 24억 원 편성한 데 이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60% 증액해 2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울진사랑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313억 원 대비 50% 증가한 470억 원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8c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이 5.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도 1도로 모처럼 아침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 경북 동해안에도 눈비 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늦은 오후면 그치겠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영도과 울진 많게는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도 1에서 3cm가량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눈비가 내리면서 메마름이 일부 해소되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경주가 영하 3도, 영덕이 0도, 포항과 울진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눈비구름이 지난 뒤로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절기, 동진, 모레,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새어나온 비밀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선정한 제8회 올해 좋은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포항 MBC는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사건을 토대로 원전 오염수 유출의 심각성을 장기간 보도하며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위기감을 잘 드러냈다며 원전 안전성 공론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타파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와 한겨레 신문의 살아남은 김용균 들, KBS의 다큐멘터리 뉴스룸이 올해 좋은 보도상에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지정된 국가숲길 6곳의 난이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상 숲길은 울진 금강송 숲길과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탐방로 등 6곳으로 총 1,070km에 대해 500m마다 경사도와 구간거리, 노면 상태와 폭등, 데이터를 종합해 등산 지도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등산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난이도에 따라 매우 쉬움은 노란색, 보통은 초록색, 매우 어려움은 검은색 등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설 명절 기차표 예매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예매 첫날인 오늘은 고령자와 장애인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와 전화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